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주차 수요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언은 그대의 가장 큰 실수는 실수할까봐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실망스럽고 두려워하는 상처는 나 자신의 실수나 실패로 인한 상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나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일이나 도전을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무능력감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실수와 실패를 많이 경험하다가 보면 실수와 실패에 대한 무감각해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실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감으로 바뀌게 되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실수와 실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는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이를 두려워해서는 도전하지 못하는 행동이 더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도전하고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식사 구성에 의한 분류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레스토랑은 풀코스 코스를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 요리가 전체 요리는 스모크 살몬, 스네일, 슈림프 칵테일, 그 다음에 수프는 크림숲, 야채숲, 그 다음에 콘소메 숲이 서비스 되고요. 그러니까 이 종류들 중에서 한 가지만 서비스 되는 것입니다. 생선 요리는 광어나 송어, 그 다음에 연어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샤벳은 생선의 비린 맛을 없애고 다음 요리를 새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비스 됩니다. 그리고 그 샤벳의 양은 뭐 아주 작게 서비스 되기 때문에 뭐 작은 수프로 한 스푼이나 두 스푼 정도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요리는 육류 요리가 이제 서비스 되는데 소고기나 돼지고기, 그 다음에 양고기, 송아지 고기로 이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금류는 치킨이나 터키, 덕, 오리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샐러드는 그린 샐러드, 토스트 샐러드, 셰프 샐러드, 그 다음에 디저트는 아이스크림과 과일 케이크, 그 다음에 커피나 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정식 메뉴 코스별 순서는 일반적으로 5코스, 7코스, 11코스, 뭐 이 중간에 9코스짜리도 이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스별로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게 되고 또 뭐 식사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식사하는 시간 뭐 이런 다양한 게 이제 서비스 됩니다. 그래서 뭐 11코스 정도 이렇게 서비스가 되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그 먹는 뭐 방법, 그 다음에 그 먹는 방법과 굉장히 좀 배가 많이 부른, 그러니까 양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코스 요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레스토랑의 특징을 우리 한번 보게 되면 그 정식 레스토랑은 일품 요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푸짐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 정식 레스토랑은 코스 요리로 제공을 되는 그 레스토랑이고요. 그래서 알라카르트는 일품 요리는 우리가 메뉴 중에서 앞에서 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이렇게 메뉴 에피타이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sup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메인 요리가 있고 뭐 이렇게 메뉴마다 이렇게 종류가 있으면 정식 요리 코스 요리는 A 코스 B 코스 이렇게 있으면 코스 요리 하나만 주문 A 코스 주세요 B 코스 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문이 끝나고 메인 요리에서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굽기 정도만 미디엄 레어, 미디엄, 웰단 뭐 이런 식으로 이것만 선택을 하시면 알아서 코스가 이렇게 서비스가 되는데 일품 요리는 그 뭐 sup이라든지 메인 요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요리만 선택을 하시면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코스 요리는 메인 요리 같은 경우에는 양이 일품 요리보다 양이 적습니다. 양이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일품 요리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고 푸짐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sup이라든지 샐러드라든지 뭐 메인 요리나 커피나 티나 그리고 이제 그 뭐 디저트 이런 것까지 양이 푸짐하게 제공이 되는 반면에 가격도 일품 요리보다 쌉니다. 그래서 일품 요리는 양이 그 코스 요리보다 많기 때문에 가격이 일단 좀 많이 비싸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레스토랑은 저렴하고 푸짐하게 즐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가가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원가는 정식 코스 요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에 이제 재료를 준비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보통 그 레스토랑의 고객이 점심이나 저녁 이렇게 이제 있다면 그 데이터라든지 이런 예약을 통해서 이제 그 예상 인원을 그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예측이 하면 뭐 예를 들어서 50명이 예약을 하고 이제 올 거라고 이제 그게 예상이 되면 50에서 한 60인분을 준비를 미리 해 놓는 거죠. 재료를 미리 준비를 해 놓고 요리하는 방법도 일정해서 그 주방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 됩니다. 그래서 재료도 준비를 하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재료를 구매를 함으로써 대량 구매를 함으로써 원가가 일단 절약이 되고 그렇게 조리 과정이 일정하게 됨으로 인해서 주방에 있는 직원도 소수 인원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가 절약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메뉴 선택이 용이합니다. 메뉴 선택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A 코스, B 코스가 있으면 A 코스나 B 코스 하나만 선택을 하시고 굽기 정도만 선택을 하면 굉장히 뭐 힘든 메뉴를 고민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뭐 굉장히 쉽게 메뉴를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 구성상 코스에 중복되는 재료나 소스, 그 다음에 조리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의 코스 요리에 똑같은 재료가 들어간다든지 소스 종류, 그 다음에 똑같은 소스, 그 다음에 조리 방법을 똑같이 하면
고객이 앞에서 먹었던 에피타이저에 나왔던 요리 재료가 또 뭐 다른 코스 중간에 나오는 코스에 이런 중복이 되거나 또 같은 소스거나 아니면 뭐 조리 방법이 똑같이 되면 좀 맛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신비감도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고객이 굉장히 좀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되는 재료나 소스나 조리 방법을 중복되는 요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속하고 능률적인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 개개인에 맞는 요리를 직접적으로 이제 그 플레이트 접시 각 개인의 접시에 담아서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주문한 내용에 따라서 A 코스, B 코스에 따라서 메뉴를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 직원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편리하면서도 고객에게는 만족감을 줄 수가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 과정이 일정해서 주방의 인력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조리 과정이 준비해 놓은 재료를 코스에 맞게 A 코스, B 코스에 맞춰서 이제 그 시간대에는 거의 뭐 대부분의 고객들이 코스 요리를 주로 많이 즐기기 때문에 그 코스 주문한 그에 따라서 요리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그 A 코스, B 코스에 맞게 서비스만 제공을 하면 그렇게 주방에서도 굉장히 인력이 절감이 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고객들이 코스 요리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코스 요리는 고객의 입장에서도 푸짐한 재료,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호텔 측에서도 일률적인 그 요리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재료를 주문을 함으로 인해서 원가가 절감이 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객 만족도도 높아지고 호텔 경영 입장에서 봐도 이제 만족도도 높아지게 되면서 서로 윈윈 과정 중에서도 이렇게 고객이 많이 이 코스를 주문을 함으로써 매출액이 높아질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레스토랑에 있어서 이제 고객들도 만족도도 높고, 그다음에 호텔 경영 쪽에서도 이제 매출액이 높아서 많은 수익을 높일 수가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품 요리 레스토랑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각 코스별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코스별로 가격이 정해져 있고 코스에 나오는 코스 요리에 나오는 정식 요리에 나오는 가격보다 가격이 조금 높고 그 다음에 양은 조금 양은 많이 서비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주문에 따라서 요리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메뉴에 있는 코스별 에피타이저, 숲, 그 다음에 뭐 샐러드, 메인 요리, 디저트 뭐 이런 요리에 따라서 고객이 먹고 싶은 거 한 가지, 두 가지 뭐 이 정도만 주문을 해서 식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내가 싫어하는 음식
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먹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먹어야 되는 이런 코스 요리보다는 오히려 더 일품 요리가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를 선택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가짓수를 선택을 해서 요리를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객 입장에서도 굉장히 뭐 좋은 호감도가 굉장히 높고 기업 입장 호텔 경영 쪽에서 보더라도 그 한 가지 두 가지만 시켜도 이제 코스 요리보다 가격이 조금 높게 설정이 되니까 뭐 적게 요리가 나가면서도 좀 수익이 높은 이런 수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품 가격으로는 정식 요리보다 좀 비싼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정식 코스보다는 뭐 양이 많게 서비스가 되고 또 좀 이런 뭐 데코레이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좀 많이 좀 그 향상이 되어 있는 좀 더 고급스럽게 서비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서비스 레스토랑인데요. 서비스 형식에 의한 분류는 테이블 서비스 시스템 레스토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테이블 서비스 레스토랑은 일정한 장소에 식탁과 의자가 준비되어 있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고객의 주문에 의해서 음식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종사원이 서비스해주는 고급 전문 식당을 우리가 테이블 서비스 시스템 레스토랑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호텔 레스토랑 중에서는 뷔페 레스토랑을 제외한 호텔 내의 모든 레스토랑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뷔페 레스토랑은 뭐 셀프 서비스이기 때문에 테이블 서비스가 제공되지는 않고요. 이 뷔페 레스토랑 외에는 거의 모든 서비스가 테이블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서비스 시스템은 종사원에 의해서 접객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주방에서 음식이 준비가 되면 고객이 주문을 해서 주방에서 요리가 되면 이 요리를 그 종사원이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사원에 의한 접객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고 조리와 서비스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뭐 가격에는 고급스러운 분위기, 그 다음에 고급스러운 서비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조리 같은 경우에도 전문 요리사가 고객이 원하는 요리를 바로 주문에 의해서 요리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서비스맨이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게 책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테이블 서비스는 식사 제공 시간과 식사 시간이 길게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테이블 회전율이 낮습니다. 테이블 회전율이라고 하면 테이블이 일정한 공간에 테이블이 있다면 고객이 빨리 식사를 하고 나가고 또 다른 고객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회전이 좀 많이 되면 그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을 주고 매출이 많이 오를 수가 있는데 테이블 서비스 시스템은 식사 제공 시간이 뭐 코스 요리 우리 앞에서 봤던 뭐
11가지, 9가지 코스, 7가지, 9가지, 11가지 코스 이렇게 나가려면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 이상 2시간에서 3시간 이상 이렇게 식사 제공 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식사 시간도 서비스 식사 제공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이니까 뭐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식사 끝나고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최소한 3시간에서 4시간 이상은 그 공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테이블 회전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 시간이 6시부터 시작을 했다면 3시간에서 4시간이 지나면 9시에서 한 10시까지는 그 레스토랑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 시간 되면 9시나 10시쯤 되면 레스토랑에서 마감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율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 요리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방에는 항상 뭐 전문 요리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5성급 호텔에서는 그 요리의 그 요리 분야에서 그 뭐 양식이든 중식이든 뭐 일식이든 뭐 이런 그 요리 분야에서 그 최고의 요리사를 채용을 해서 고객에게 요리를 제공을 하고, 심지어는 외국에서 직접 요리사를 초빙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5성급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전문 요리사가 필요하고 업태에 따라서는 팁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호텔에서 식사를 했을 때 팁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호텔에서는 팁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호텔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10%의 그 서비스 차지, 봉사료와 10%의 텍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0만 원어치 식사를 했다면 여기에서 봉사료 10만 원, 그 다음에 세금 만 원, 이렇게 해서 토탈 12만 원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봉사료가 10%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팁을 직원에게 줄 필요는 없습니다. 팁은 안 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했다면 내가 먹은 식사 요금의 한 10에서 15% 정도, 10에서 15% 정도의 그 팁을 직원에게 줘야 되는 것이 이제 그 매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호텔에서는 팁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맛과 품질이 요구된다. 그래서 이제 그 물론 전문 요리사가 이렇게 요리를 하기 때문에 맛은 기본이고 거기에 대한 뭐 품질도 고객이 원하는 맛과 품질이 있어야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고품격 연출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서비스도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객을 위한 이런 그 뭐 인테리어, 그다음에 뭐 이런 음식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고객이 느끼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품격 연출이 필요가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가격이 비싸고 또 고객이 그만한 대가를 지불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음식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고객이 느끼는 뭐 오감으로 느끼는 이런 모든 것들이 좀 고급의 품질이 요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뉴는 주방에서 직접 요리를 해서 제공이 됩니다. 우리 뭐 나중에 뭐 셀프 서비스 시스템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셀프 서비스 레스토랑은
그냥 뭐 음식이 조립하는 개념으로 서비스 음식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들지만 여기 테이블 서비스는 전문 요리사가 직접 고객이 원하는 요리를 그 자리에서 직접 요리를 해서 고객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인건비가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직접 요리를, 고객이 주문한 요리를 직접 요리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직원뿐만이 아니라 요리사, 그 다음에 이런 서비스 직원과 요리사를 보조하는 백사이드 직원, 까지 이렇게 많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굉장히 높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안 서비스인데요. 러시안 서비스는 19세기 중엽에 유행했던 고급스럽고 우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다른 말로 플래터 서비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리는 주방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종사원에 의해서 전달이 됩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만들어서 종사원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그 종사원은 서비스용 스푼과 포크를 사용을 해서 고객의 인원수에 맞게 적당한 양의 음식을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러시안 서비스는 중식당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하는데 중식당에서는 보통 이렇게 큰 라운드 테이블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8명에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앉습니다. 그렇게 앉으면 이제 코스 요리로 주문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코스 요리로 주문을 하게 되면 주방에서 코스별로 주방에서 요리를 만들어서 서비스 직원에게 이제 8인분이든 10인분이든 이 큰 접시, 플래트, 큰 접시에 8인분에서 10인분의 요리를 줍니다. 그러면 그 종사원은 이 요리가 접시 위에 큰 접시 위에 뜨거우니까 밑에 수건을 깔고 그 위에 접시를 올려서 서비스용 스푼하고 포크를 사용을 해서 고객이 있는 곳에 가서 고객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장소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1인분씩. 그러니까 여기서 10명이 있다면 10인분의 요리를 가지고 와서 이 10명에게 10명에게 요리를 각각 1인분씩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러시안 서비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안 서비스의 장점을 한번 보게 되면 많은 인원에게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직원이 10명의 인원 고객에게 각각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이런 서비스 직원들도 굉장히 숙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푼하고 포크를 이용을 해서 접시 위에 있는 직원의 접시 위에 있는 음식을 1인분씩 덜어서 고객의 각 앞접시에 1인분씩 덜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뭐 능숙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 직원들은 굉장히 능숙하기 때문에 금방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인건비가 적게 듭니다. 그래서 앞접시 보통 이런 러시안 서비스를 하면 보통 한 1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2명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최소 뭐
최소 2명만 있으면 한 사람은 앞접시를 세팅하고 한 사람은 음식을 서비스하고 또 그 앞접시를 쓰고 나면 그 한 사람은 앞접시를 걷고 새 앞접시를 또 세팅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또 그 위에 새로운 음식을 1인분씩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좀 적게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아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10인분 음식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와서 개인마다 1인분씩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좀 높은 수준의 서비스라고 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은 음식의 재사용으로 인해서 낭비를 줄이게 된다. 자, 이 말은 1인분씩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어떤 고객은 나는 이 음식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고객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인분을 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고객이 또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고객이 더 달라고 하면 그 다른 좋아하는 사람에게 또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고 또 처음에는 1인분씩 나눠줬다가 1인분에서 한두 사람이 이렇게 안 먹었으면 또 그 워머기에 넣어놨다가 고객이 원하면 또 다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낭비하는 음식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의 성향에 맞게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뭐 많이 먹는다든지 적게 먹는다든지 안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그 고객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프렌치 서비스보다는 정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프렌치 서비스는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최고급 서비스고 아주 정중하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반면에 러시안 서비스는 최고급 서비스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좀 대중적인 서비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은 설비 장치로 인해서 초기에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런 중식당에 가면 고급 중식당에 가면 이렇게 룸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직원이 와서 서비스를 하려면 그냥 똑바로 서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1인분씩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한 15도 정도 구부려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합니다. 15도, 20도? 뭐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고객이 의자 앉는 공간과 그 다음에 직원이 허리를 숙여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한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비스 되는 고객은 식욕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비스하는 고객은 음식이 처음에 왔을 때 이런 냄새라든지 뭐 이런 비주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좀 봤을 때 굉장히 맛있게 보이고 좀 따뜻하고 이런 건데 첫 번째 고객 서비스 할 때랑 요 한 바퀴 돌아서 나중에 뭐 10번째 고객에게 왔을 때는 음식의 이런 형태도 없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음식이 식게 되고 또 10번째 먹는 이 사람은 이미 들어올 때부터 많은 이렇게 그 냄새도 많이 맡게 되고 나중에 한 바퀴 돌고 자기한테 왔을 때는 굉장히 뭐죠? 음식이 그만큼 또 식어서 서비스가 되니까 식욕이 좀 저하될 수도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뒤에 먹는 서비스 되는 고객에게는 조금 안 좋은
음, 서비스라고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제 뭐 순서를 바꿔가면서 서비스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메리칸 서비스는 플레이트 서비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형태로서 개개인의 접시로 서비스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양식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그러니까 개별 접시로 이제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 개인에 맞는 음식을 개인 접시에다가 담아서 개인이 주문한 고객에게 각각 서비스 되는 그런 서비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접시로 서비스 되는 방식을 우리가 아메리칸 서비스 또는 플레이트 서비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주문한 요리를 각각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뭐 두세 명만 있어도 테이블 뭐 5개, 6개 이렇게 커버를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같이 음식이 나오면 예를 들면 한 테이블에 4명이 앉아 있으면 직원 2명이서 그냥 한 손에 한 개의 접시를 들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신속하게 할 수, 2명이서 이렇게 2개씩 이렇게 서비스를 해버리면, 같이 서비스를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또 여기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 번에 서비스가 되니까, 한 번에 똑같이 서비스가 되니까 그 음식을 기다린다거나 뭐 다른 고객의 음식이 뭐 냄새를 맡는다거나, 또 러시안 서비스처럼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면 식어서 서비스 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서비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아주 뭐 그래도 고급스러운 음, 고급스러운 서비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격식 있는 서비스가 서비스로서 이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에 맞는 음식을 각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이 되기 때문에 격식 있게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은 주방에서 준비를 해서 서비스를 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메리칸 서비스도 고객이 주문을 하면 고객이 주문한 것을 그대로 주방에서 바로 요리를 해서 그 고객한테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개인 접시로서 고객에게 바로 서비스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셀프 서비스 시스템인데요. 우리가 그 테이블 서비스 시스템하고는 이제 뭐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이블 서비스는 테이블 서비스는 종업원이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셀프 서비스는 고객 자신이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 관점에서의 장점을 보면 인건비 절약으로 해서 고객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테이블 서비스는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비싸게 책정이 되지만, 셀프 서비스는 그 인건비가 들지는 않습니다. 주방에 있는 뭐 주방 직원은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 전문 요리사가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이러한 뭐 직원 한 두세 명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건비가 절약이 됨으로써 고객의 부담, 그래서 인건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고객에게 그 음식의 가격도 싸게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호에 맞는 음식을 선택을 해서 마음껏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음식을 주문을 해서
그대로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해서 마음껏 싸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팁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셀프 서비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팁은 줄 필요가 없습니다. 팁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직접 서비스를 메뉴를 가서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객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고 그 다음에 먹은 접시는 또 그대로 반납을 하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팁을 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영자 관점에서의 장점을 한번 보게 되면 식사 시간이 짧아서 테이블 회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셀프 서비스 시스템은 식사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음식 뭐 예를 들면 햄버거라든지 뭐 이런 경우 햄버거 같은 경우에도 햄버거 하나 주문을 해서 가지고 와서 테이블에서 먹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뭐 길어야 10분에서 20분 길어야 10분에서 20분 정도 되니까 먹고 바로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또 들어와서 또 주문하고 또 먹고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테이블 회전율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테이블 회전율이 빠르니까 매출이 당연히 높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고객 불평이 많지 않습니다. 셀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불평이 있을 수가 없겠죠. 불평이 있다면 뭐 음식에 대한 뭐 문제가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 외에는 크게 불평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컴플레인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차림표의 요리수가 적으므로 원가 절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차림표, 그러니까 메뉴의 요리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 절감, 그리고 이제 뭐 요리하는 것보다는 요리를 한다라기보다는 미리 재료를 준비를 해놨다가 그 재료를 그냥 조립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원가가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그 대신 이제 또 버리는 재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차별 서비스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온 고객이 주문을 하면 그 주문한 음식을 주방에서 만들어서 그대로 계산하고 제공만 하면 되는 거니까 무차별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매상이 정지인이 됩니다. 그래서 박리담회처럼 싸게 해서 많은 이익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적게 드니까 이익이 많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회전율이 높으니까 계속해서 매출이 많이 수익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의 종사원으로서 인건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셀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전문 요리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뭐 임금비가 굉장히 절약이 되고 또 뭐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 전문 요리사는 아예 뭐 필요가 없겠고 뭐 아르바이트라도 10분에서 한 20분 정도만 교육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밑에 빵 넣고 그 다음에 뭐 야채 넣고 패티 넣고 이렇게 상추 넣고 위에 빵만 덮으면 햄버거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요리라기보다는 그냥 조립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굉장히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운트 서비스 레스토랑에는, 카운트 서비스 시스템 레스토랑에는 요리사와 고객이 마주보고 있어서 요리사에게 바로 주문을 하고, 요리사는 주문과 동시에 고객 앞에서 직접 요리를 해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철판 요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철판 요리나 아니면 뭐 회전식 그 초밥집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주방장 요리사가 그 여기에 있으면, 요리사가 여기에 있으면 뭐 두 군데라도 뭐 이렇게, 그거는 뭐 그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요리사가 있으면 여기에 고객이 앉습니다. 고객이 여기에 앉아 있으면 요리사가 직접 여기에서 요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오게 되면 인사를 하고, 고객이 앉으면 요리사가 바로 주문을 받습니다. 요리사가 주문을 받고 여기서 요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요리가 다 끝나면 직접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나중에 계산까지 요리사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고객을 맞이하고 주문받고 요리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고 환송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요리사가 혼자서 다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서비스 시스템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적은 인원으로서 많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리사가 굉장히 부지런하고 빨리빨리 움직이게 되면 많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은 요리 과정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 요리사가 요리하는 과정을 직접 보게 되면 일단 뭐 깨끗하다라는 거, 위생상 좋은 것도 있고, 재료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볼 수가 있고, 또 요리사의 뭐 요리 실력도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리사에게 뭐 궁금한 점은 바로 물어보면서 구경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지루하지가 않고 궁금한 점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리사가 입고 있는 뭐 옷이라든지 뭐 지저분한지 아니면 위생 상태를 직접 보고 느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에게 요리의 설명을 할 수가 있어서 만족감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요리사가 쇼맨십이 있다면 고객 앞에서 이런 쇼맨십도 보여주게 되면 고객이 만족감은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면 고객과 요리사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음식을 준비를 하고 요리를 하고 이렇게 먹다가 보면 고객 불평이 거의 낮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평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불평을 바로 요리사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기서 바로 소통이 돼서 이것을 바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불평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요리사가 직접 계산을 하고 환송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과정이 요리사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크게 불평이라든지 또 인건비가 절약이 되고,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지루하지도 않고 위생 상태도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바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요리를 하는 중간에 뭐 이런 고객이 원하는 이런 요구사항을 들어서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으니까 크게 불평, 불만은 발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명칭에 의한 분류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스토랑을 보면 뭐 아주 다양한 이렇게 명칭에 의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카페테리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우리가 이 주변에서는 그 카페테리아 레스토랑을 그렇게 많이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칠곡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렇게 좀 많이 있는데, 그 칠곡 휴게소에 가니까 이렇게 그 카페테리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시스템이 이렇게 그 테이블, 그러니까 그 음식을 전시하는 공간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뷔페 테이블처럼 이렇게 있는데, 여기 위에 그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그 음식을 그 이렇게 세팅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 여기에는 뭐 그냥 뭐 김치가 있겠고, 여기는 뭐 반찬, 다른 가지 반찬도 있고, 고기도 있고, 뭐 김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이런 그 요리를 1인분씩 이렇게 딱 담아서 이렇게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밥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고객은 그 트레이를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하나씩 내 그 트레이 위에 하나씩 담습니다. 담아서 나중에 제일 끝에 가면 여기 계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대에 가서 계산을 하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치는 1,000원, 뭐 국은 2,000원, 고기는 3,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선택한 음식만 가지고 가면, 맨 끝에 가면 계산대에서 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냥 그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그것을 먹는 거죠. 그리고 모든 과정이 이렇게 셀프 서비스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카페테리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뭐 서비스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